안녕하세요. 고딩영어입니다. 오늘은 이제 중학교 과정이 다 끝나고 고등학교를 대비하는 예비 고1 학생들을 위해서 이 학생들이 어떻게 공부해야 될지에 대해서 알려줄까 해. 자, 선생님이 지금 여기에 준비한 교재가 있는데 아마도 학생들이 중학교 때 시험 대비를 하면서 많이 봤던 교재일 거야. 이렇게 중간고사라던가 기말고사 대비 문제집이 있는데 대부분 학교 진도라던가 학교 시험 범위에 맞춰가지고 그 부분을 공부한 학생들이 많이 이용한 교재일 거란 말이야. 그래서 대부분 너희가 이 교재를 보면은 학교에서 배웠던 내용을 가지고서 그리고 배웠던 지문을 가지고서 문제를 많이 풀었을 거란 말이야. 그리고 나서 학생들이 이제 고등학교 올라와가지고 고등학교 영어 지문을 봤을 때 되게 당황스러운 학생들이 있을 거란 말이야. 왜냐하면 이제까지 학생들은 이런 식으로 학교에서 배운 지문을 가지고서 그리고 그 지문에 관한 문제를 풀었기 때문에 그럴 거라는 거지. 그리고 나서 고등학교 딱 올라왔을 경우에 이러한 지문을 보게 될 거야. 그러면서 당황스러워하지. 기본적으로 뭐가 당황스럽냐면 지문 하나에 문제가 하나 나오는 이러한 형태를 되게 어색해 할 수가 있어. 이제까지 학생들은 하나의 지문이 나오면 되게 여러 개의 문제를 풀 수 있게끔 이렇게 공부했단 말이야. 그런데 지금부터는 이런 식의 문제가 나올 거라는 거지. 그리고 두 번째, 이걸 해석하려고 했을 때 기본적으로 단어가 너무 어려워. 그리고 단어를 안다 하더라도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지를 모르겠단 말이야. 자, 선생님이 한번 예를 들어줄게. 학생들한테 만약에 너 요 지문 한번 해석해 보겠니? 하면 학생들이 되게 이상하게 해석을 해. 제일 처음부터 언제 내가 내가 시작한 직업이 나는 봤어. 이런 식으로 해석할 때 되게 많단 말이야. 기본적으로 문장을 해석했을 때 접속사가 존재하면 이 문장이 두 개 있구나 라고 해서 내가 내 경력, 나의 직업을 시작했을 때 이렇게 해석해야 되는데 학생들은 그냥 단어만 가지고 직업을 시작한 나가 언제 이렇게 하는 애들도 있다는 거지. 그러면 기본적으로 해석하는 방법을 모른다는 뜻이야. 이런 학생들 같은 경우에 이제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될까? 이 부분이 되게 막막하다는 거지. 특히 이제 혼자서 공부하는 학생들 같은 경우는 더 그럴 거야. 그래서 선생님이 이제 중학교 과정을 마치고 고등학교에 올라간 학생들을 위해서 어떻게 공부해야 될지를 알려줄게. 자, 첫 번째로 너희가 이런 식으로 중학교 교재에 익숙한 그리고 이 교재의 문제를 푸는 거에 익숙한 학생들 같은 경우에 해석을 했을 때 말이지 부분적인 지식이 아니라 통합적인 지식이 필요해. 다시 말해서 너희가 이런 식으로 어떠한 지문을 해석했을 때 이 지문 하나하나를 해석했을 때 정확한 해석이 필요하다는 거지. 이때 필요한 게 뭐냐면 바로 문법이야. 그런데 너희가 중학교 때 배웠던 문법을 한번 봐볼까? 자, 첫 번째는 이렇게 학교 진도에 맞춰가지고 공부하는 학생들이 있을 거야. 그럼 만약에 이번 단원에서 과거 완료를 배웠다고 해보자 말이야. 그럼 학생들이 이 과거 완료에 대해서는 알 수가 있단 말이야. 그런데 이 과거 완료라는 것이 기본적으로 전체 이 문장에서의 동사가 가지고 있는 시제를 의미한단 말이야. 그래서 너희는 지금 현재 시제를 통합적으로 이해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 시제에서 과거 완료라고 하는 시제밖에 안 배웠단 말이야. 그래서 이제 너희가 할 게 뭐냐면 하나의 문법에 대해서 통합적인 지식이 필요하다는 거지. 자, 그래서 어떤 학생들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문법 교재를 이용해가지고 문법 문제를 많이 풀어본 학생들이 있을 거란 말이야. 그래서 선생님, 저는요, 이렇게 문법 문제를요, 한 권 다 풀었어요. 라는 학생이 있을 거란 말이야. 그런데 이 학생들도 분명히 문제가 있다. 만약에 내가 오늘 투부정사에 대해서 열심히 문법 공부를 했다고 한번 해보자 말이야. 그리고 이 문법에 대해서 기본적인 것을 공부하고 나서 아마 바로 이렇게 문제를 푸는 학생들이 있을 거야. 근데 학생들이 이 문제를 풀 때 되게 잘못하고 있는 방법이 뭐냐면 지금 너희가 여기서 투부정사를 배웠기 때문에 여기는요 유스의 형태를 바꿔서 해버리면 당연히 뭐 투부정사니까 투유스겠지 하고 이 투유스를 보는 학생들이 있단 말이야. 이렇게 공부하면 안 됐어. 그럼 어떻게 공부해야 되냐면 자, 여기에 지금 투유스가 맞다고 해보자 이 말이야. 그러면 나머지 1, 2, 3, 5가 안 되는 이유가 뭔지를 알았어야 되는 거지. 너희가 여기서 투부정사를 배웠으면 투부정사에 대해서 단편적인 지식이 아니라 다른 것은 왜 안 되는지 이게 들어가서 안 되는 이유라던가 이게 들어가면 안 되는 이유 이런 식으로 그 전반적인 문법에 대해서 알았어야 한다는 거지. 그래서 너희가 지금 해야 될 게 뭐냐면 문법을 통합적으로 공부하는 연습이 필요하단 말이야. 왜냐하면 하나의 지문을 너희가 해석해 나간다고 해보자 이 말이야. 예를 들어서 이 지문이 있다고 했을 때 이 지문을 해석할 때 기본적으로 문법을 이용해서 이 문제를 해석할 거고 실제로 학교 문법 같은 경우는 어디에서 어떤 문법이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너희가 당장 투부정사를만 이용해가지고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것도 아니란 말이지. 그래서 선생님이 당장 너희들에게 하라고 하고 싶은 게 뭐냐면 통합적인 문법 지식을 필요로 한다는 거야.
그러면 이제 여기서 또 하나 문제가 생기지. 그러면 어떻게 문법 공부를 합니까? 자, 너희가 만약에 중학교 때 사용했던 문법책이 있다고 하자 말이야. 그러면 그 문법책을 이용하는 방법도 있어. 예를 들면 이거야. 투부정사에 대해서 너희가 전반적으로 이해를 다 정리할 수 있어야 하는 거야. 그렇지? 그리고 두 번째, 문제를 풀면서 이게 왜 맞고 이건 왜 틀리는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지.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야. 중학교 때는 우리가 이게 문법을 풀기 위해서 이게 이거인지를 고르기만 하면 됐다는 거지. 지금 고등학교 영어에서는 말이지 이 문법을 이용해서 해석을 하는 거야. 그래서 반드시 공부할 때 이건지 고르고 나서 마지막에는 이 부분을 반드시 해석을 해봐야 한다는 거지. 알겠지? 이게 굉장히 필요한 거야. 그래서 너희가 이런 식으로 문법책 한 권을 가지고서 얘를 정리하는 방법도 있단 말이야. 그런데 문득 또 학생들이 이렇게나 두꺼운 문법책을요 언제 공부하죠? 라는 학생들이 있을 거란 말이야. 그래서 선생님이 방법을 알려줄게. 자, 이렇게 선생님이 정리한 자료가 있는데 이게 되게 익숙한 학생들이 분명히 있을 거야. 선생님이 이 어법 강의로 정리한 자료이고 실제로 이렇게 영상으로 다 강의를 진행했던 자료인데 너희가 그렇게 힘들어하는 어법을 지금 총 페이지가 6페이지에 걸쳐가지고 이렇게 정리해 놓은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아까 봤던 그 두꺼운 교재를 다 본다기보다는 이런 식으로 6페이지짜리 자료를 꼼꼼히 공부하면 너희가 고등학교 영어를 공부하기 위한 기본적인 어법을 다 잡을 수 있다는 거야. 이런 식으로 기본적인 어법을 어떻게 정리하는지 선생님이 설명을 해주고 그리고 예문을 통해서 이거를 응용하는 방법 그리고 실전에서 이 문법을 이용해서 어떻게 해석을 하는지 그리고 문법 문제를 어떻게 변형이 되는지까지 다 설명이 돼 있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이 6페이지짜리 자료를 가지고서 학생들이 고등학교 어법에 대해서 다 정리할 수 있다는 거지. 거기다가 추가적으로 선생님이 여기를 좀 넘어서 가지고 조금 더 학생들에게 고등학교 영어를 좀 접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구문 분석 자료가 정리가 돼 있는데 구문 분석이라는 것은 기본적인 어법을 이용해 가지고 너희가 이렇게 긴 문장을 해석할 수 있는 걸 알려주는 거야. 이렇게 하나의 문장 속에 여러 가지 어법이 숨어 있고 그리고 그 어법을 이용해 가지고 이렇게 긴 문장을 너희가 정확하게 해석한다는 거지. 이것도 마찬가지로 선생님이 영상을 제작했기 때문에 학생들이 고등학교 영어라는 것이 이러한 구조를 가지고 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을 것 같아. 그러니까 이렇게 어법 자료하고 구문 분석 자료를 너희가 열심히 공부하면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고등학교 영어에 대해서 자신감이 생기지 않을까 싶어. 그래서 첫 번째는 기본적인 문법을 학생들이 스스로 정리하는 것을 한번 해보길 바라고 그리고 두 번째로 이런 식으로 고등학교에서 어려운 구문을 만났을 때도 너가 알고 있는 문법을 가지고서 얘를 적용해서 이 긴 문장을 해석하는 것까지 하면 실제로 고등학교에 들어가서 영어를 할 때도 그렇게 무리 없이 따라갈 수 있지 않을까 싶어. 그리고 선생님이 마지막으로 학생들에게 알려주고 싶은 게 뭐냐면 너희가 영어에서 가장 중요한 걸 뭐라고 생각하니? 그렇지, 바로 단어야. 그래서 학생들이 어떻게든 단어를 정리했으면 좋겠어. 그러면 또 학생들이 막상 단어를 정리하려고 하면은 어떤 단어책을요 어떻게 공부합니까? 라고 할 수 있지. 그래서 선생님이 그런 학생들을 위해서도 이렇게 자료를 준비했어. 이 영어 단어 암기 같은 경우는 진짜 학생들이 기본적으로 꼭 알았으면 좋겠다라는 단어들을 정리한 거란 말이야. 그래서 최소한 이 단어만이라도 알고 가면은 고등학교 때 정말 많이 도움이 되거든. 그래서 이 단어 자료까지 포함해가지고 학생들에게 이 자료를 다 제공할 거야. 이제까지 선생님이 계속해서 선생님의 블로그를 통해가지고 자료를 다 제공했기 때문에 이미 알고 있는 학생들도 있겠지. 혹시 이 영상을 처음 본 학생 또는 이 자료를 처음 본 학생들 같은 경우는 밑에 선생님이 설명란에다가 이 블로그 줄을 적어 놓을 거니까 그 부분을 참고해서 이 자료는 다운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어. 자, 오늘 선생님과 함께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이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될지를 한번 정리해 봤는데 스스로 내가 고등학교 영어를 접해 본 적이 없다라는 학생들 같은 경우는 필수적으로 기본 문법과 기본 단어하고 기본 구문 분석을 정리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 또 한 가지 가장 중요한 부분이야. 이 문법을 너희가 한번 정리했다고 해서 나 문법 끝났어 라고 하는 게 절대 아니야. 선생님은 최소한 무엇을 공부하든지 말이지 5번을 해라 라는 것을 꼭 강조하고 싶어. 다시 말해서 너희가 문법 공부를 시작했으면 이 자료를 가지고 선생님이 올린 영상을 가지고서 최소한 5번은 이걸 한번 봐줘라 라는 거지. 그리고 구문 분석도 마찬가지야. 구문 분석이 굉장히 어렵거든. 그리고 선생님이 이거를 설명을 하면 이해할 것 같지만 자기 혼자서 하려고 하면 이것도 어렵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야. 5번을 봐라.
단어도 마찬가지겠지. 너희가 한 번 이 단어를 다 암기했다라고 해서 이게 머리에 꼭 박혀가지고 절대 까먹지 않는다라는 것을 보장할 수가 없어. 그렇기 때문에 이 단어장도 마찬가지야. 5번은 봐라. 그래서 너희가 방학 동안에 단어하고 문법하고 구문 분석만 마무리한다 하더라도 고등학교 올라갔을 때 정말 엄청나게 많은 성장을 이룰 수 있을 것 같아. 그러니까 혹시 지금 고등학교 1학년 예비 학생들이 영어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면 이 영상을 보고 참고해가지고 공부를 좀 체계적으로 한 다음에 미리 고등학교 과정을 대비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 자, 오늘 영상이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이 영어 공부할 때 많이 도움이 되길 바라고 오늘도 이 영상 봐줘서 고마워. 안녕.